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요. 조금 늦었어요. 원래 못해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사정이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혼인신고를 했고요. 결혼을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혼인신고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 미국에 이제 계속 있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좀 한 달 동안 바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속 머무르기로 한 이상 차도 이제 한번 수리를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2인데 수리소에서 하면은 시간당 10만에서 15만원 정도씩 줘야 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드라이브 시프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바꿨고, 이제 좀 정비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도 조만간에 작업할 거고, 그래가지고 바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할 것은 전에 마지막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이제 어떻게 스캔하는 거. 그러니까 스캐너가 뭐 앱손 뭐 V600, V700, V750, V850가 있는데요. 그것들 평판 스캐너 치고는 괜찮아요. 그냥 대형 카메라에서 그것들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비싸거든요. 살려고 하면은 못해도 50만원 이상은 써야 될 거고, 드럼 스캐너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어가니까, 하셀블러드, 마콘 이런 것들, 가상 드럼 스캐너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DSLR 카메라가 있다라면은 DSLR 카메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사진을 이제 스캔을 할 수 있어요. DSLR 스캐닝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일단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원래 DSLR 스캐닝 하면서 마크로 렌즈로 이제 찍으면은 이제 한 12장, 뭐 10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파노라마 스티치를 하면은 그게 뭐 2억 화소, 3억 화소짜리가 되는 사진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말을 안 듣고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캐논 .8 렌즈로 일단은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성은 오늘은 라이트룸을 안 쓰고 포토샵을 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에디트하는 거는 라이트룸으로 뭐 다 돼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게 이제 부분 커브가 라이트룸에 없어요. 그냥 전체 커브만 있어요, 라이트룸에는. 그래서 부분 커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토샵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름 사진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 밑에 라이패드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라이패드 설치한 다음에 이제 삼각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대가리를 이제 요 밑으로 해서 삼각대를 설치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거 수평계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카메라 화면에 두고 이제 수평이 맞는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수평이 만약에 맞지 않다면은 필름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샤프하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평 맞추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이제 전에도 말한 대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라이패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바닥에 라이패드를 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필름을 놔야겠죠. 이렇게 밑으로 라이패드 위로. 자, 이제 필름을 놓으면 필름 자체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필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필름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리 같은 거 있으면은
사진 액자 유리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나 좀 팬시하게 가고 싶다 이러면은 A&R 글래스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6x17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한 30불 정도 하고 한 35,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대형 카메라 대형 필름 뭐 4x5 기준으로 하면 한 100불 정도 하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일반 유리 액자에 있는 깨끗한 유리 뭐 10,000원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유리들로 해도 전혀 문제 없고요. 나는 이렇게 평평하게 세팅을 했죠. 이제 필름이 평평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 지금 맞춰져 있는데 하여튼 초점을 뭐 확대해서 하든 어떻게 해서 초점을 맞춰요 일단.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제 로 파일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에디트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요거는 에디트하는 게 이때까지 내가 디지털 카메라로 했던 에디트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처음에 사진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켜 9774CR2가 지금 아까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거를 이거를 포토샵 드래그해서 자 이제 포토샵 드래그 됐고요. 처음에 이제 커스텀 말고 오리지널 버전으로 갑시다. 자, 오리지널로 가면은 디폴트도 그렇고 오리지널로 가면은 지금 사진이 요래요. 아까 전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필름 사진이 이거 완전 쓰레기 같잖아요. 사진 솔직히 말하면은 이 상태로 내면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정을 해 볼게요. 일단 요 세팅 부분을 일단 오로로 두세요. 오로로 두면 대충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뭐 그나마 덜 부족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샷에서 오로로 가면 안 되건 S샷은 일단은 S샷에서 너무 차갑잖아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백그라운드 때문에 내가 마크로 렌즈 이렇게 마크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안 하고 이제 차가운 부분과 여기 상대적으로 노란색 부분이 겹쳐가지고 카메라가 그거를 충당을 못해가지고 사진이 비교적 차갑게 나온 건데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문제 없이. 자 일단 요만큼 올려볼게요. 4400 5초 이렇게 이빨 올립시다. 5만까지. 그리고 틴트는 일단은 손은 안 댈게. 내가 옛날에는 이제 보라 색깔을 좋아한다고 해서 틴트를 올렸어. 디지털 사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에서. 하지만은 필름에서는 안 하는 게 뭐냐면 부분 레벨을 하면 어차피 틴트를 내가 손을 보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요만큼만 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바이브런스를 조금만 올릴게요. 한 8 정도. 이거는 요 부분은 개인적인 오피니언 의견이니까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샤프닝도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컬브를 조금만 손을 볼게요. 일단 라이트 부분을 조금 강조를 시킵시다. 다크는 일단 놔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미지를 열게요. 크랍을 안 했구나. 자 이제 원래 미리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데 요 부분들을 금방 안 잘랐어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레이어를 복사해요. 커맨드 J 커맨드 J 하고요. 커맨드 J 아니면은 윈도우 쓰는 사람도 아마 컨트롤 J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카메라 부분 보이잖아요. Add Layer Mask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해줘. 어느 부분 먼저 부분적으로 에디트할 건지. 제일 처음에 나 부분 에디트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둡잖아요. 일단 3부분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밝게. 그게 제일 처음 부분 에디트 할 거고. 그 다음에 3부분은 선택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고 페더는 조금 한 100 정도. 페더를 조금 올려줘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부분을 시대. 그래서 패드를 올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했죠. 내가 어느 부분이 될 건지. 그 다음에 패드를 선택 다음에 패드를 적정치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제 오리지널 레이어 있잖아요. 오리지널 레이어를 클릭하고 나서 컬브를 클릭해요. 여기 위에 있는 컬브. 그러면은 커브가 되게 여기 세컨 레이어랑 퍼스트 레이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죠? 이렇게. 일단 산을 내가 처음에 이제 밝히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게 블루 레이어 블루 부분을 좀 없애줄 거예요. 약간 노랗게. 그 다음에 일단 요 사진은 요걸로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디트를 할 게 요 하늘 부분. 요 너무 좀 어둡다. 요거에 비해서 좀 어둡다 느껴져가지고 요 하늘 부분 할 거고. 첫 번째 에디트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플래튼 이미지. 사진을 하나의 레이어로 바꾸는 거예요. 3개의 레이어를.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시 커맨드 J 눌려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셀렉트 이쪽에 해주시고 이런 식의 자 셀렉트 끝나면은 페더로 페더 뭐 이번엔 좀 길게 하늘 부분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좀 길게 한 350 정도로 해야겠다. 250도 괜찮아. 25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해서 자 하늘 부분을 조금 밝게 그 다음에 블루 부분을 약간 노랗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린 있잖아요. 조금만 그린을 줄 거예요. 조금만. 아 그린을 빼야 되겠구나. 조금만. 아 그린은 그냥 놔둬야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레드 있으면 레드를 조금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차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하늘 부분을 대충 완성됐고 이제 전체적인 산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 다시 플래튼 이미지 하고 자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그냥 똑같은 것들이 한 6, 7번 반복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찍는 거하고 에디트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어떻게가 좀 귀찮아요. 근데 뭐 할만해요. 자 이제 이번에 전체적인 산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컬브를 해서 전체적인 산을 조금만 더 밝게 해주고 컨트라스트도 조금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산을 했으면은 초록색 부분을 좀 뺄 거거든요. 이번에는 초록색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에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서 위로 조금만 빨간색 부분 놔둬야겠다.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에서 조금 다시 노란색 부분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이게 커브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하면은 위로 올리면은 파래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노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드도 마찬가지. 위로 올리면은 빨개지고 밑으로 하면은 레드의 반대가 뭐죠? 보라색? 초록색?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차이를 볼게요. 조금 밝아지고 좀 이제 옐로우한 게 있는데 옐로우를 너무 해준 것 같아. 조금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린을 조금만 뺄게요.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차이를 이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고 그 다음에 손을 볼게요. 땅바닥 부분을 손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맨드 J에서 레이어 복사해주고 add new layer 그 다음에 선택을 그리고 feather를 다시 올려주고 그 다음에 curve
이런 식으로 컬브를 너무 아리랑거렸다. 이걸 조금만 내리고, 자 이제 차이를 볼 수 있을 거야.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뭐 제법 차이가 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의 에딧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터치업을 더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부분 터치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부분 터치를 끝나고 나면은 조금만 밝게. 자, 이제 부분 터치를 했고요. 이게 기본적인 에딧인데요. 자, 이제 멀지 플랫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이제 Adaptive Wide Angle,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절할 건데요. 다시 5로 너무했다. 하이라이트가 넘어갔다. 자, 이제 차이가 큰 차이는 안 줬어요. 사실 조금만 더 밝게 전체적으로 좀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줄이고 섀도우를 올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 파이널 에딧 본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 하시고, 이제 익스포트 하시고 나면은 끝. 이제 내가 이전에 오늘 말고 며칠 전에 했던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작업한 사진을. 자, 이게 금방 그 사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카메라로도 스캐너 못지않은 사진을 뽑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이제 발전을 많이 했다 라는 거를 몸소 느꼈고요. 다음에 내가 필름 스캐너로 찍은 것도 있어요. 필름 스캐너로 찍은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 내가 어떤 게 더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내가 굳이 강요는 안 할 텐데요. 딱 봐도 이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자, 이제 그거 에디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옛날에 라이룸 할 때는 스텝 뭐 5개 6개 뭐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카메라 프로파일 세팅하고, 두 번째 익스포저라든지 섀도우 뭐 컨트라스트가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 설정하고, 세 번째 이제 컬러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뭐 세츄레이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디헤이즈,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부분 에딧, 다섯 번째가 이제 샤프닝 하고, 여섯 번째가 이제 프레이밍이었잖아요. 일단은 디지털 카메라 했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필름을 찍은 사진을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화이트 밸런스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익스포저 같은 세팅들을 일단 오로로 둘 거예요. 오로로 두고, 그 다음에
샤프닝을 설정하고 일단은 오케이. 크롭 할 거 있으면 크롭하고 일단은 오케이.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 컬브 이제 레이어를 복사해서 그 레이어에 add new layer mask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을 내가 에디트할 것인지. 그래서 설정이 끝난 다음에 컬브를 누르고 컬브로 이제 뭐 레드 컬브, 그린 컬브, 블루 컬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위로 가면은 만약에 레드 컬브에서 위로 가면 레드 컬러가 되는 거고요. 블루에서 위로 가면 블루가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슬라이드 필름, 포지티브 필름에서는 이제 블루에서 위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라이패드가 이제 워낙에 약간 노란색처럼 화이트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란색으로 갔으면 가지 위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 부분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보면 알아요. 따라서 해보면 아니까 그거는 문제 전혀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부분 컬브를 이제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할 때가 뭐 한 4군데 5군데를 하게 되면 이제 파이널 에디시 되고요. 이게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에디트할지만 알고만 있으면은 뭐 어려울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진으로 찾아올 거예요. 또 다른 에디트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거는 이제 대형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할까 말까 지금 또 고민 중이에요. 사용법이 뭐냐면 틸트만 할 줄 알면은 내가 그때 대형 카메라는 90% 이상 해결된다고 했는데 틸트 말고 뭐 스윙이라든지 라이즈 앤 폴, 그 다음에 라이즈 앤 폴은 뭐 필요하니까 가끔씩 쓰니까 라이즈 앤 폴은 확실히 할 거고요. for sure 확실히 할 거고, 뭐 스윙이라든지 스윙은 일단은 안 할게요. 스윙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말하면 욕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쓰레기 필요 없는 부분만 두고요. 일단은 라이즈 앤 폴을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